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이번 총선은 국민의당이 압승을 거두며 막을 내렸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의 표심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정책 대결 대신 흑색 선전이 많았고 소지역주의 극복은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진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는 국민의당의 녹색바람과 경제 활성화를 내건 보수여당 후보에 무너졌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계속된 지역 낙후에 책임을 물어 더민주에게 회초리를 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지역에서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발전 전략이랄까 차별화된 이런 정책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에 안주하는 이런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고소와 고발 그리고 흑색 선거는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됐습니다. 정책 대결 대신 상대 후보의 약점을 파고드는 데 집중하면서 선거운동이 펼쳐진 지난 11일 하루에만 6건의 고발이 접수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불거진 고소와 고발, 각종 불법 선거운동으로 검찰은 40여 명을, 경찰은 100여 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번 투표가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어떻게 보면 인물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실종돼서 도민 한 사람으로서 걱정은 됩니다. 여러 시군이 묶인 선거구에서는 해당 출신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주는 소지역주의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김제부안 선거구의 경우 김종애 당선인은 김제표를, 김춘진 후보는 부안표를 쓸어 담았습니다. 진안에서는 안호영 당선인이 임정엽 후보보다 2배 이상 많은 표를 가져갔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야권 교체와 새누리당 당선인 배출로 지역 정치에 새 지평을 열었지만 소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책으로 승부하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하면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사실상 물 건너가고 전북 이전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에 도입한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 새누리당은 야당에서 국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개정되면 새누리당이 제출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당이 100석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그럼 이걸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단독으로 개정하기 위해선 180석 이상이 필요하지만 새누리당 의석은 122석에 그쳤습니다. 친여권 성향의 무소속 7석을 더한다 해도 크게 못 미칩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가능성은 낮아지고 전북 이전의 장애가 사라진 셈입니다. 전북에서 당선된 10명은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등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인은 전북 혁신도시 이전을 전제로 공사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공사화 부분도 꼭 반대만 할 이유가 없다. 3개 당에서 모두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확고히 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금융타운 조성에 나가겠다라는 공약을 담았기 때문에요. 같이 협력을 해서 기금운용본부는 전북 혁신도시 청사를 오는 11월에 준공하고 내년 2월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132명을 단속해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106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당선인 4명이 포함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39명, 금품 향응 제공 22명, 인쇄물 배부 15명 등입니다. 내일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학생들은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세월호 추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학교 앞마당이 노란 리본의 물결로 넘실댑니다.
학생들은 저마다의 추모사를 적어 걸어놓았습니다. 복도 중앙 게시판에는 안전한 사회를 기원하는 작은 소망들이 모아졌습니다. 2년 전 그날의 아픔과 절망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진짜 그런 희생자였으면, 또 내가 유가족이었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또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저희의 마음이 또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 직접 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달았습니다. 사회 교과 시간에는 세월호 2주기를 맞아 계기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학생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해 보면서 진짜 인간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전북교육청 광장에는 세월호를 주제로 한 대형 그림들이 전시됐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밤별로 머리를 맞대고 그린 협동합니다. 희생자들을 구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교육청 로비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기억의 기둥이 설치됐고, 디자이너를 꿈꾸던 단원고 학생들의 작품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학교별로 팽목항을 방문하는 등 학생들은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다양한 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홍남기, 박후환 작가 초대전 등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문화가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원시시대부터 자연에 대한 두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탈. 인류와 희노애락을 함께해온 다양한 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16개 나라의 탈 97점이 선보입니다. 안동 하회 세계 탈 박물관과의 교류전인 이번 전시회는 세계의 탈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탈놀이가 우리나라에 이제 풍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어른들과 같이 오면,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오게 되면 그 어르신들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될 수 있겠네요. 세차게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 거대한 파도가 화면 밖으로 넘칠 듯합니다. 아이들을 삼켜버린 바다는 아직도 부족한 듯 무섭게 울부짖습니다. 작가는 세월호 참사는 물론 오대양 집단 자살과 노근리 학살 등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에 주목합니다. 판화인 듯 유화인 듯 두 가지 기법을 섬세하게 혼합한 풍경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판화와 유화를 넘나드는 작가는 꽃이 만발하는 계절의 풍경과 소소한 일상의 모습을 잔잔하게 그려넣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술가의 외길 인생을 걸어온 조영철과 윤철규가 2인전을 갖습니다. 예술가로서 고달픈 삶과 강한 생명력을 올고지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중고차를 사러 온 고객들에게 대포차를 판매한 혐의로 중고차 매매업자 37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대포차를 구입한 44살 서모 씨 등 23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중고차를 사러 온 고객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유혹해 대포차 122대를 판매한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 27.2도, 전주 25.3도 등 평년보다 5, 6도가량 높았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20에서 60mm가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도 떨어져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2에서 4m로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밤부터 시간당 1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